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93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22. 어느 마을 어르신과의 대화. 항공대에서 생활하면서 단체로 목욕과 세탁 등은 강물에 나가서 했지만 오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렸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영해로 긴 거리를 오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갈 수가 없고 중대나 대대 단위로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세탁과 세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안대리 마을 공동 빨래터였습니다. 항공대 담을 넘어가면 마을 사이로 흐르는 물길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사단사령부 뒷산에서 내려오는 냇물을 항공대를 건설하면서 복귀해서 항공대 활주로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흘러나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단 AOP 오르는 길 옆 계곡을 흐르는 작은 개울이었는데 오염원이 전혀 없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수량도 많고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 빨래터에는 늘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빨래도 하고 야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마을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세수도 하고 간단한 세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머니들의 수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과 자연스레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세탁물을 가지고 그곳에 나갔다가 나이가 지긋한 초로의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빨래터 가까운 곳에 작은 모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더위를 식히고 계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예, 충남 부여입니다. 좋은 곳에서 왔구먼. 나는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나이 먹었어. 한 번도 이곳에서 떠나본 적 없어. 그러면 옛날 양구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옛날 양구는 어땠습니까? 양구 첩첩산중이었지.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로 사람 살만했어. 산골이라도 보는 것처럼 양구와 남면 쪽으로 넓은 들판이 있어 벼농사도 짓고 해서 배는 굶지 않는 동네라고 했지. 양구는 강물이 2개나 흐르고 있어. 요 앞 큰 냇물은 북한강 지리로 화천댐으로 흘러들고 석현리 넘어 강물은 소양강으로, 두 강물이 여기서는 가까워도 춘천이나 가서 만나게 되지. 여기서 금강산이 멀지 않다면서요. 그럼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하루길이라고 했어. 소양강 따라서 춘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양구에서 하룻밤 묵고 금강산 갔기 때문에 주막도 많고 그런 데로 오가는 손님들이 많았어. 예, 그러시면 아저씨는 김일성이 밑에서도 살아보셨겠네요. 나는 이곳 양구가 6.25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고 이후 수복 지역이기에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김일성이 밑에서도 살아보고 이승만이 밑에서도 살아봤지. 김일성이 때 어땠어요? 김일성이 처음엔 좋았지. 없는 사람들 만세 불렀어. 땅 뺏어서 평생 땅 한 평 못 가져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었으니께. 그런데 가을 되니까 농사 지은 거 다 공출해 가고 배급을 준다니 그때서야 속은 줄 알았지. 죽어라 일하면 뭐해. 결국 나라 머슴 사는 것밖에 더해. 그 사람들 현물세 공출해 가는데 옛날 지주들이나 다름없었어. 그럼 6.25 끝나고 수복되고 나서는 어땠나요? 좋아졌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었지. 땅은 다시 빼앗기고 괜히 눈치 보이니께 고향 등지고 대처로 많이 떠나갔지. 그것뿐인가? 군부대 들어오면서 그나마 있던 땅들 다 거저 빼앗기다시피 했지. 저기도 우리 땅이 있었는데 이젠 들어가 보지도 못해. 그는 항공대 활주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항공대 자리 저기가 농지였군요? 저쪽 사령부 쪽으로는 동네가 컸고 그 앞으로 항공대 활주로 쪽은 논과 밭이 넓어 부자 동네라고 소문나 있었지. 다 빼앗겼어.
땅값 보상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상? 땅이 중요하지. 그깟 몇 푼 돈 받아 뭐해? 땅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가 된걸. 이것 집 짓고 자식들 키운 것으로 끝이요. 본래 집이 여기에 있지 않았었나요? 저 속에 있었지. 땅이 수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나처럼 고향 지킨 사람들은 여기에 집 짓고 그냥 살고 있는 거요. 그분은 자기의 집이 항공대 안쪽에 있었는데 그곳 땅에 항공대가 들어오면서 고향을 떠나지 못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집을 짓고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마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골 농사집 치고는 새로운 양옥집들이었고 길을 따라 쭉 줄맞춰 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 땅으로 그냥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야 그렇지. 내 친척들도 아직 저쪽에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안 좋아. 아, 친척분들이 아직 북에 사시는군요. 여기 양구는 군 자체가 분단되어 있어. 북한에도 양구군 땅이 있지. 그러다 보니 여기엔 하루아침에 갈라진 채 수십 년을 이산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어. 나도 조카놈이 아직 저쪽에 있는데 어찌 살고 있는지. 그분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집합 전달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짧은 대화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살아온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북한 공산당 정권과 남한 자본주의 정권을 골고루 맛본 촌노의 삶은 아픔 그 자체였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면식도 없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분의 그 아픔과 답답함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짠해집니다. 나의 일병 시절 94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23. 항공대에서의 막바지 훈련. 이제 항공대 생활도 일주일여가 지났습니다. 항공대에서의 하루 일과는 오로지 분열 연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매일 05시 30분에 기상하여 전체 병력이 훈련장으로 쓰이는 보조활주로에 집합하여 1조점오겸 분열 연습을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각자 텐트로 돌아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매 끼니마다 자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은 급수시설이 없어서 야전 취사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08시에 훈련장에 집합하여 또다시 항공대 활주로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또 돌았습니다. 점점 가열되는 태양 아래서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를 50분 교역, 10분 휴식을 지키며 열심히 팔을 휘저으며 분열 연습을 했습니다. 휴식 시간 10분은 거의 물 마시는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급수차 2대에 400여 명이 몰려들면 수통에 물을 받아 마시기도 급급했습니다. 11시 50분. 오전 교육이 끝나고 텐트로 돌아와 군장을 벗고 설상복을 벗고 전투복 상의를 벗으면 그 열기 속에서도 그나마 시원함을 느낍니다. 한여름에 옷을 2겹씩 껴입고 훈련하는 맛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점심 식사 후에는 오침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동안 오침 시간이 있어서 우리들은 점심을 먹으면 모두들 텐트에 누워서 꿀맛 같은 오침을 즐겼습니다. 13시 50분 기상. 곧바로 복장을 갖추고 집합하여 14시부터 다시 4시간 동안 분열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듯 부단한 연습의 결과 우리들의 분열 수준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와 열은 거의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와 열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진하는 보폭을 정확히 맞춰 걸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열 25, 400명의 행사대형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였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400명의 움직임이 400개의 동작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부단한 반복 훈련을 통해
점점 일체감이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진식 큰걸음 보폭은 76cm였습니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배웠던 큰걸음 보폭은 75cm였는데 국군이 날 행사에서는 더 힘차고 용맹하게 보이기 위해 보폭을 1cm 더 늘려서 걷는다고 했습니다. 이 보폭을 신장과 다리 길이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참으로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염천 아래 피나는 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눈을 감고도 본능적으로 76cm 보폭을 맞춰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 시 또 중요한 것은 팔 동작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팔은 앞으로 110도를 올리고 뒤쪽으로 45도를 충분히 빼줘야 했고, 이 또한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각도와 동작을 일치시켜야 했습니다. 처음에 팔 동작은 그야말로 풍차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팔 높이가 제각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팔 올리고 내리는 타이밍도 제각각 달라서 전혀 통일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팔 동작도 거의 일치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훈련의 위력은 대단했고 우리 인간의 능력 또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점차 현실화되고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대각선이었습니다. 오와 열은 앞사람 또는 옆사람과 줄을 맞추면 되었지만 대각선은 단순히 줄만 맞추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간격이 일정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즉, 전후좌우가 정사각을 이루어야만 대각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행사대형의 전후좌우 각 사람 간격이 1.5m로 보통 체조대형으로 벌린 정도로 꽤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좁혀지거나 넓어지면 아무리 오와 열을 잘 맞춘다고 해도 결코 대각선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오른쪽이 익숙한 사람들인지라 오른쪽 대각선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왼쪽 대각선은 아직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제식에 전혀 문외한이나 다름없던 우리들이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에 앞으로 남은 40여일 정도의 시간이면 문제없이 잘할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대장이나 중대장들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잘한다는 칭찬이 늘어가고 질책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처럼 얼차려나 구타 같은 것은 거의 없이 부단한 훈련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95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24. 사단장 군장검사. 우리들의 사단항공대 생활도 점차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8월 26일 사단항공대를 출발하여 성남의 비행장으로 가리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981년 8월 22일 우리가 성남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사단장 군장검사를 겸한 분열 시범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군장검사와 분열 시범을 위해 그 전날인 8월 21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단장 군장검사를 대비하여 모든 백색 설상복과 위장포를 깨끗이 세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력이 세탁하러 갈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각 중대별로 세탁조를 차출하여 그들이 중대의 모든 위장포들을 세탁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중대의 고참들이 남아서 세탁하러 가고 그 자리는 예비병력으로 채운 뒤 우리는 다시 분열 연습을 했습니다. 사단장 군장검사가 실시되는 8월 22일 평소와 같이 5시 30분에 기상하여 10시에 있을 행사를 위해 연습을 하고 또 했습니다. 어제 깨끗이 빨았던 위장포들은 아직 건조가 다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더러워질까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장검사의 순서는 사단장 열병과 분열, 그리고 군장검사를 하는 순서로 우리는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연습을 했습니다. 이 열병과 분열은 국군이날 본행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서였고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하는 것도
바로 이 열병과 분열을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병은 사단장이 우리 제대 앞으로 지나가며 사열하는 것으로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로바입니다. 즉, 사단장이 우리 제대의 우측으로부터 다가오면 대대장이 우로바 구령을 외치고 그 구령에 맞춰 맨 우측 기준열을 제외한 모든 병력들은 고개를 우측으로 45도 돌려 다가오는 사단장을 보며 그가 지나가는 속도에 맞춰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줄인 대호의 맨 오른쪽 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야 하고 대대장과 각 중대장은 거수경례를 하며 그 뒤에 기수들은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앞으로 90도 각도로 숙이는 예를 표하고 사단장이 지나가면 별도의 구령 없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우로바 동작은 열병 때와 분열 시 본부석 앞을 지날 때 대대장의 구령에 맞춰 행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어렵거나 까다로운 것은 아니었기에 한두 번의 연습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대대장은 미심쩍은지 10여 차례 이상 반복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오전 10시 사단장 김국경 소장이 도착하고 이내 열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대로 우리는 집합하고 사단장이 두세 명 참모를 거느리고 행사제대 앞을 지나며 열병을 했습니다. 우로바! 이상옥 대대장의 구령에 우리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사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의 동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정면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다가 정면을 지나치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열병을 마친 사단장이 지휘대 위에 올라가자 바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늘 연습했던 대로 북소리에 맞춰 연병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열병과 분열이 끝나자 사단장은 단에서 내려와 대대장 중대장들과 악수를 나누더니 대기하고 있던 집차를 타고 행안히 가버렸습니다. 군장 검사는커녕 훈시나 격려의 말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군장 검사를 하고 훈시를 하면 괴로운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가버리니 뭔가 빠진 것 같이 허전했습니다. 겨우 이 간단한 것을 위해서 어제부터 백색 위장포들을 세탁하는 등 수선을 떨며 그 고생을 하고 연습을 했단 말인가. 그래도 그날 사단장이 악수하면서 대대장에게 던진 한마디는 잘했다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는 우리들에게 훈시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빈말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잘했다는 사단장 말은 앞으로 우리들의 훈련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단장 군장 검사를 끝으로 사단 항공대에서의 훈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양구를 벗어나 더 넓고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꿈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96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25. 선발대 출발과 사단장 신고. 이제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를 위한 사단에서의 자체 훈련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단 항공대에서 우리 스키부대만의 자체 훈련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부대들과 본격적인 통합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81년 8월 23일 일요일. 이날 오후에 마침내 선발대로 먼저 출발할 인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선발대는 각 중대별 10명씩, 행사병력 총 50명과 취사병, 보급병 등 모두 60여 명이었습니다. 선발대에 차출된 사람들은 모두들 싱글벙글했습니다. 그 반대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나 역시 선발대에 들지 못했고 그래서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양구를 벗어나 대처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선발대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앞서간 선발대들은 성남 항공대에서 수경 준비 등을 하느라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군대는 1등도 꼴찌도 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튼 선발대 인원이 불러지고 그들은 즉시 군장검사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꾸리고 개인 더블백과 스키를 들고 집합하여 대대장으로부터 간단한 군장검사를 받고 출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짐을 차량에 적재한 후 그들은 하룻밤을 텐트에서 잔 뒤 24일 월요일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미명에 성남 K16 항공대로 떠났습니다. 선발대가 떠난 뒤 우리들은 사실상 별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10명이나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열 훈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일은 오전에 활동장 높이 맞추는 훈련을 조금 하다가 오후에는 정비를 했습니다. 이틀 전 그랬던 것처럼 양구읍 앞 강물에 나가 전 병력이 홀랑 벗고 목욕도 하고 세탁도 한 뒤 텐트로 돌아와서는 보급품들을 챙기고 보수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본대도 이틀 뒤면 떠나야 했기에 개인 장비와 보급품을 점검하고 더블백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최후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국군이 날 행사 연습을 시작한 뒤 처음 관람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동안 자대에서는 1, 2주에 한 번씩 영화를 보았는데 8월 1일 자대에서 하늘이 부를 때까지라는 영화를 본 뒤에 24일 만에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항공대 막사까지 걸어가서 막사 벽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야외에서 관람했습니다. 모기가 달려들어 물어댔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고 오랜만에 보는 영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25일에는 사단장에게 출발 신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단 요원이 아니라 육군본부 제병지휘부 소속으로 2달간 파견 나가는 것이기에 본대 지휘관에게 행하는 전출 신고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고식은 그 준비 과정이 더 힘듭니다. 그나마 지난번 군장검사 때처럼 행사시범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8시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제식 연습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8시 30분이 되자 사단 군악대까지 와서 꿍짝거리고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단장 신고라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1981년 8월 25일 오전 10시 김국경 사단장이 도착하고 곧바로 신고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단장은 무슨 급한 볼일이 있는지 신고식은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대대장의 신고에 이어 잘 갔다 오라는 등의 통상적인 몇 마디만 남기고 대대장 중대장들과 악수하고는 황황히 떠났습니다. 사흘 전 사단장 군장검사 때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었던지 사단장께 받들어총 경례시에 연주하는 장성행 진곡도 생략하고 약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끝나버린 신고식이었습니다. 본래 화끈한 성격에 말을 길게 끌지 않기로 유명한 사단장 김국경 소장이었지만 그래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갖은 악기 소리를 내며 꿍짝거리고 연습하며 기다리던 군악대는 정작 본행사에서는 삑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냥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의장을 갖춰 입고 악기까지 들고 끌고 와서 1시간 이상 기다렸던 그들은 얼마나 허망했을 것인가.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사단항공대에서의 마지막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구라는 산골짜기를 떠나 꿈에 그리던 성남을 향해 떠날 일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97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26. 사단항공대 마지막 밤 1981년 8월 25일 화요일 사단장 신고를 마치고 수경지로 돌아오자 가슴 아픈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원조의 미필자 및 부적격자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그 대신 다른 병력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우리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래 우리 스키대대는 행사부대로 지정되어 있어서 전입 이후 신원조회가 완료되어 있었지만 그 뒤로 타 대대에서 전입한 사람들과 신규 입대로 보충된 병력들은 추가로 계속
신원조회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세 차례에 걸쳐 교체되었는데 끝까지 신원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과 신원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사단 항공대에서 출발을 앞두고 또 교체를 한 것입니다. 신원조회는 그 사람의 본적지와 출생지에 우편을 통해 실시했는데 요즘처럼 컴퓨터나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 그에 대한 회신이 늦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신원조회 자체가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원조회가 미필된 사람과 또 신원조회 결과 행사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 등 이날 교체 대상 인원은 15명쯤 되었습니다. 이 신원조회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보니 무척 까다롭게 실시해서 특히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친인척이 있으면 무조건 잘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나와 같은 텐트에서 생활하며 훈련했던 기라무게 일병도 이날 최종적으로 행사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교체 인원 명단에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아쉬워하던 그는 큰아버지가 6.25 때 부역한 전력이 있는데 그게 걸린 것 같다며 체념했습니다. 이렇게 중도 하차한 그들 대신에 우리 대대에 있다가 신장이 작아 타 대대로 전출했던 사람들이 다시 원대에 복귀하여 돌아왔습니다. 우리 텐트에도 길일병 대신에 우리 중대 3소대에서 있던 이아무개 상병이 돌아와 보충되었습니다. 떠나는 그들은 그동안 자신이 받은 A급 보급품들을 그대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빈몸으로 쓸쓸히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한 달 이상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함께 훈련했는데 그 보람도 없이 떠나가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 때문일까? 25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사시 기상하여 출발할 것이라는 일정을 전달받으면서 우리는 사단 항공대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쓸 일이 없는 촛불을 몇 개나 켜서 밝히고 우리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가운 전달이 들려왔습니다. 각 텐트는 주번 사관에게 신고하고 1인당 한호 비하의 음주는 해도 좋다. 그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인가? 제병지휘부로 전출하는 기념인가? 마침 그날 낮에 우리는 보너스가 포함된 봉급을 받아서 모두가 수중에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 텐트도 남들에게 질세라 돈을 객출하여 사업들이 경월소주를 1인당 한 병씩 사왔습니다. 안주는 1인당 쥐포 한 마리씩.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술을 병나팔을 불며 마셨습니다. 텐트를 때리는 빗소리와 분위기 있는 촛불 속에서의 음주는 적당한 취기와 더불어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행사부대가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겠지요. 만약 자대에서의 생활이라면 꿈도 못 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이 술을 마신다는 말처럼 얼큰하게 취한 몇몇이 통제를 무시하고 다시 담을 넘어가 술을 사오다가 주번사령에게 들킨 것입니다. 화가 치민 주번사령인 우리 행사 3중대장 남구락대의 왁구장이라는 별명처럼 우악스런 인상에 늘 붉은 안색으로 화난 것 같아 보이는 남구락 중대장은 즉시 각 텐트장들을 팬티바람으로 집합시키고 호령호령하며 그들을 닥달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전 대대원들을 다 팬티바람 시키지 못하고 텐트장들만 몇 차례 들락거리게 하고는 잠을 재웠습니다. 어차피 새벽 4시에 기상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지면 모두 힘들어질 뿐이었고 또 대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음주의 후유증이었기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한 것 같았습니다. 사단 항공대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빗속에서 얼큰이 취한 채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98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27 K-16 항공대를 향하여 1 1981년 8월 26일 수요일. 이제 우리 스키대대가 양구라는 작은 우물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날입니다. 옛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지요. 우리 모두는 서울로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뭐가 어떻게 좋은지는 그 누구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양구 땅만 벗어나면 무조건 좋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들이 거주할 곳이 서울 여의도가 아니라 성남 비행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3년 전인 1978년 건군 30주년에는 여의도에 수경하며 당시 5.16 광장에서 분열 연습을 했다는데 이제 여의도 주변이 개발되면서 이번에는 수경지와 주 연습장이 바뀐 것입니다. 3년 동안에 그만큼 서울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는 당연히 서울 여의도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남 비행장 수경은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민간인들을 한 명이라도 보기 쉬운 여의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군부대인 성남항공대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갈 뿐이지요. 출발을 위해 공사시에 기상을 했고 기상 즉시 텐트를 뜯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내리던 비는 새벽이 되자 다행히 그쳐 있었지만 밤새 비에 젖은 주변 환경은 눅눅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그친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초오이는 앞으로 비 올 때를 대비하여 더블백에 개인 지참하고 텐트는 모두 모아서 중대에 반납했습니다. 성남에서는 24인용 소대 텐트에서 모두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텐트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키군장도 해체하여 스키와 폴대는 시중차에 적재할 물건으로 한 곳에 쌓아놓고 개인 군장을 꾸리고 더블백을 각자 들고 집합했습니다. 출발 예정 시간은 06시.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서둘러 텐트를 철거하고 물자를 분류하고 전장 정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성남에 가서는 제발 먹을 것이나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짐을 들고 각자 지정된 차량에 바로 탑승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여 자리를 지정받고 군장을 자기 자리 뒤쪽에 결속하고 더블백은 좌석 밑에 밀어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 신고는 우리 32연대장에게 하는데 병력은 차량에 탑승한 채 대대장만 내려서 선도차 옆에 서서 연대장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한 달여 전 새로 부임한 연대장 이태우 대령은 대대장의 신고를 받고는 별다른 훈시 없이 대대장과 악수함으로 신고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출발 예정 시간 06시가 넘어도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여 30여 분을 기다린 우리들은 단 1분이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조바심을 냈지만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1981년 8월 26일 06시 15분 마침내 선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대열은 맨 앞에 헌병 선도차가 서고 그 다음은 대대장과 참모들 집차 2대가 따르고 뒤이어 1, 2, 3, 4, 5중대 순으로 각 중대별로 차량에 분산 승차했습니다. 중대장과 선임하사 등 간부들은 각 차량의 선탑자로 앞자리 조수석에 자리 잡았고 간부들이 빠져나간 1중대는 3대의 차량, 나머지 중대는 각각 4대의 차량에 분산 승차하여 우리 병력들이 탑승한 군용 트럭이 19대였습니다. 본대 차량 뒤에는 우리들의 스키와 대대 물품들을 실은 치중 차량 5대가 따르고 그 뒤로 의무대 차량과 후미 통제 차량이 따르고 맨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공병대의 크레인 차량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두 30대의 군용 차량이 행렬을 이루며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우리들의 군용차 30대가 줄지어 운행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항공대 정문과 사단 사령부 정문 앞에는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었고 사단 및 연대 참모들과 사병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마주 흔들며 양구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장도에 올랐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99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28 K-16 항공대를 향하여 2
차량 행렬은 사단항공대를 출발하여 구암리 앞 당백간판을 지나 남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양구터널 방면으로 달렸습니다. 이 길을 차를 타고 달리기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발바닥으로 걸어만 다녔던 길을 차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설 작업, 도로 작업에 애환이 서려 있는 양구터널을 지나 소양강 푸른 물빛을 오른쪽으로 끼고 차는 비포장 길을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때로는 엉덩이가 들썩이며 아파왔지만 그래도 차를 타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어려움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불과 2달 전 육군본부 교육사열 행군을 했던 고난의 행로인지라 더욱 그랬습니다. 양구대교를 지나 검문소를 지나치며 육본 교육사열 때 그 목마름과 고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물을 뜨기 위해 아기다툼을 했던 작은 우물은 너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완전군장에 모든 편제 장비를 들고 걸어갈 때는 왜 그리 멀고 고단했던지. 아무리 차가 들썩이고 몸이 뒤틀려도 밝은 날에 걷지 않고 이 길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신남을 지나면서는 포장도로인지라 좀 편안해졌습니다. 어론리를 지나고 철정검문소를 지났습니다. 홍천을 지나면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고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졸음이 쏟아졌고 그 졸음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군가를 부르기 시작해서 군가가 바닥나자 이번엔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면 아무나 먼저 아는 노래를 선창하였고 우리 모두는 따라 불렀습니다. 행군하며 노래를 부를 때는 힘들고 곤혹스러웠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부르니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모두들 즐겁게 소리 높여 합창을 했습니다. 차는 이제 경기도 땅으로 접어들어 양평을 지났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만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휴게소에서 한번 쉬면서 용변을 본 것 외에는 점심도 거른 채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양평읍을 지나서부터 남한강 물을 왼편으로 끼고 한참을 달리니 넓고 잔잔한 호수가 나왔습니다. 팔당호였습니다. 이제는 가요도 미천이 다했는지 누군가의 입에서 영자송이 나오자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군대에서만 불리는 소위 영자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낯뜨거운 가사의 군대의 소교들을 우리는 목청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젠 목들이 쉬어서 깔깔한 소리가 새나왔지만 모두들 개의치 않았습니다. 구리읍을 지난 차는 이제 서울로 접어들어 마침내 우리는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잠시 도심을 지나친 우리 행렬은 잠실대교를 건너 강남 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잠실에 건설 중인 종합운동장 시설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1988년에 개최되는 제24회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미 잠실에 종합운동장 건설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잠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한적하고 시골 냄새 풍기는 풍경이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 현장 주변으로 간간히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외곽으로는 하우스 단지가 넓게 펼쳐진 농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실을 벗어나서 성남에 이르는 길은 완전한 시골길이었습니다. 비포장 고갯길을 따라 논밭에 곡식들이 자라고 한잣집에 소규모 가축을 기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 고향 땅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었습니다. 성남 경계에 들어서자 이내 비행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좀 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려보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온 것 같은 아쉬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이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앞으로 우리가 한 달 이상 머물러야 하는 성남 K16 항공대 후문에 도착하였습니다. 1981년 8월 26일 수요일 14시 30분 양구 4단 항공대를 출발한 지 8시간 15분 만에 우리들이 한 달 이상 머물 새로운 터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